맨발 걷기 효능이 있을까? 정말 궁금한 팩트입니다. 우리나라는 고령의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며 사회적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습니다. 이와 발맞추어 지자체에서는 노년 인구의 건강 유지 방안으로 공원이나 산책길의 맨발 걷기 장소를 답답투어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우리 집 주변을 둘러보면 짧거나 긴 맨발 걷기 산책로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최근 물가도 오르고 경기가 좋지 못하자 돈 안 드는 운동이 인기를 끄는 것은 당연합니다. 맨발 걷기는 바닥과 자신의 신발을 벗은 맨발만 있으면 그 어느 장소 어느 시기에도 가능한 운동입니다. 2013년 대구교육대학교 권택한 교수는 맨발학교를 창립하고 전국의 지역별 지회가 설립되었습니다. 각 지역별로 맨발 걷기 강사도 육성해서 맨발 걷기 열풍에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원들은 가까운 산책로, 운동장, 산, 바닷가 등에서 맨발로 걷고 사진을 찍어 단체톡에 게시하여 입증하는 방법으로 서로 운동을 독려하고 있어 운동을 하는 사람의 증가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맨발 걷기 효능은 혈액순환 촉진, 심리적 안정, 고유감각 향상, 발 근육 강화 그리고 접지 효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맨발로 걸으면 신발을 신고 걸을 때보다 혈액순환이 잘 됩니다. 고혈압 환자가 맨발 걷기를 하면 1에서 2주 만에 혈압이 정상화된다는 사연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2심장이라고 하는 발바닥 근육이 정맥의 혈액을 다시 심장으로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짜주기 때문입니다. 맨발로 걸으면 신발을 신었을 때보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대 연구팀이 이를 발표했었고, 늘 바쁜 일상생활을 떠나 내어 한적한 산이나 들에서 자신만의 시간을 가진다는 사실만으로도 힐링을 주기 때문입니다. 고유 감각이 향상될 수 있다는 내용은 맨발로 걸으면 더 작은 바닥의 물체에도 우리 몸은 반응해야 밸런스를 유지할 수 있고, 신발을 신었을 때보다 보폭은 줄고 시간은 느려지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변화가 우리의 밸런스 유지 체계에 더 긍정적인 효과를 줍니다. 한 정형외사 전문의는 맨발 걷기가 발의 큰 근육 외에 좀 더 작은 근육들의 사용이 많아지고 강화된다라고 합니다. 오랜 기간 맨발 걷기를 한 사람이 발 MRI를 찍어본 결과 같은 나이의 정상인에 비해 발바닥 근육이 매우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접지 효과는 음전화가 풍부한 지표면에 우리 몸이 직접 닿으면서 활성산소가 줄어든다는 주장입니다. 지구와 인체가 직접 닿는다고 해서 어싱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렇지만 이 내용은 비과학적 내용이며 입증된 것이 아직 없습니다. 한등이 발표한 중년 여성의 맨발 걷기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는 중년 여성 5명을 대상으로 설문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실험 대상이 적으나 맨발 걷기를 시작하고 어떠한 경과를 밟는가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강의를 듣고 시작한 사람, 지인의 소개로 어싱 이론을 듣고 등 다양한 동기부여를 통해 맨발 걷기를 시작하였습니다. 맨발 걷기를 통해 결국 건강을 유지하고 회복하고 싶은 욕망을 충족하고자 하는 공통 목적이 있었습니다. 보통 처음 100일이 매우 힘든 시기고 적응하기 어려운 시기인데 100일을 넘기면서 적응하고 고비가 사라진다고 하였고, 보이지 않는 승부욕이 생기기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내 앞에 가는 사람, 또 같이 동반하는 사람들 간에도 사소한 감정이지만 이 승부욕이 위기를 넘기게 해주는 에너지가 됩니다. 맨발 걷기는 지압 이론과 접지 이론으로 그 효능을 설명하는데, 지압은 발바닥에 분포하는 여러 자극 부위를 맨발 걷기를 통해 자극함으로 이 자극 부위에 상응하는 신체가 건강해진다는 이론이고, 접지 이론은 맨발로 땅을 밟으면 우리 몸에 활성산소가 배출되면서 건강해진다는 이론입니다. 이러한 이론을 배경으로 어려운 고비를 넘기면서 신체가 변화되는 것을 직접 체험하고 맨발 걷기에 대한 긍정적 효능을 확신하는 단계로 들어갑니다. 경험자들의 이야기를 빌리자면 다른 운동에 비해 자신의 신체에 긍정적 신호가 빨리 오는 점이 맨발 걷기를 지속하게 되는 또 하나의 이유라 합니다. 맨발 걷기를 통해 초기에 가졌던 준비, 고통, 불편감 등을 이겨나가면서 점차 심리적 안정감이 생기고 스트레스 해소감을 경험하고 맨발 걷기의 심리적 효과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젖은 땅이나 딱딱한 돌불이나 부드러운 황토 등은 각각 주는 느낌이 다르고, 그 느낌을 그대로 느끼면서 걸으면 현재 가지고 있는 자신만의 고민과 걱정거리를 잠시 잊게 되는 긍정적 효과가 있습니다. 함께 걷는 사람도 지지가 되지만 맨발 걷기 중에 찍은 사진을 단체톡에 올리고 자랑하고 서로 격려하는 문화가 어느덧 꾸준하게 할 수 있는 바탕이 되기 시작합니다. 많은 현대인이 SNS를 통해 자신을 외부인에게 소개하고 자신이 주로 하는 일을 사진을 찍어 올리는 일은 매우 일반적인 현상이 되었고, 운동이라고 하는 재미없는 행동, 불편한 혹은 힘든 과정을 꾸준하게 지속하게 해줍니다. 단체톡은 힘들 때 격려가 되지만 오히려 스트레스로 작용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이것은 SNS의 일반적 반전과도
일맥상통합니다. 나의 존재를 과시하고 싶지만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 더 맨발 걷기를 자주 오래 다양하게 하는 사람들로부터 스트레스로 받게 됩니다. 또 개인적인 사정으로 맨발 걷기를 잠시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그 또한 새로운 스트레스로 작용하게 됩니다. 맨발 걷기를 어렵게 시작하고 습관화시키면서 주변 사람들과 어떻게 반응해야 더 동기부여를 받고 스트레스를 적게 받는지 점차 터득하게 됩니다. 2단계가 되어야 나만의 맨발 걷기 방식, 시간, 장소, 동반자, 빈도 등으로 정착화할 수 있고 이 과정을 통해 건강한 삶을 살게 됩니다. 맨발 걷기를 포함해 신발 걷기, 기타 산책 등도 좋은 사람과 좋은 방식으로 좋은 시간에 반복할 수 있다면 그것이 건강 이후 행복입니다. 대표적으로 얻을 것보다는 잃을 게 많은 사람이 시니어 맨발 걷기를 즐기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당뇨가 있다면 꼭 맨발 걷기를 중지해야 합니다. 또한 무지 외반이 심한 사람은 맨발 걷기 자체가 허리에 무리를 주고 발목도 상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발바닥에 피부 질환이나 상처가 있다면 얇은 신발을 신고 걷기를 진행하고 어느 정도 건강이 회복된 이후에 맨발 걷기에 도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인터넷상에 검색해보면 맨발 걷기에 좋은 얇은 신발들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좋을 때 맨발 걷기는 새로운 경험을 한다는 측면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있겠지만 온도가 내려가는 겨울철에 맨발로 오랜 시간을 걷다 보면 동상의 위험과 함께 발바닥 손상의 위험이 더 커집니다. 또한 눈이 오거나 얼음이 온 경우 맨발 걷기는 낙상이라는 새로운 복병을 만나게 됩니다. 황토기를 맨발 걷기에 좋다고 해서 지자체에서 조성해 놓은 공원이나 산책로가 많습니다. 이때에는 넘어져서 제2의 손상을 받지 않도록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맨발 걷기와 신발 신고 걷기의 연구는 각 연구마다 결과가 일관되지 않습니다. 한국체육과학회지의 운동화 착용 그룹에서 맨발보다 체중 감소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지만 경북대 체육교육학과 연구팀 연구에서는 남자 중학생 26명을 대상으로 두 그룹으로 나누어 맨발이 신발을 신고 걸은 그룹보다 다이어트 효과가 커졌습니다. 한국산림휴양복지학회 숲길 맨발 걷기 효과 검증에서는 신발을 신거나 벗거나 스트레스가 감소하고 혈관 건강이 좋아지는 것으로 나왔고 맨발 걷기 그룹의 점수가 약간 더 높았습니다. 맨발 걷기는 좋은 운동의 한 형태이지만 주의해야 할 사람들이 있고 주의해야 할 바닥 환경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대전선병원 이사장 정형외과 전문의인 선두훈 박사는 맨발을 걸을 때 운동 효과가 신발을 신고 걷는 것보다 2배 이상 높다고 강조하며 주 3에서 4회를 40분 정도 걷는 방법을 추천한 바 있습니다. 2018년 KBS 생로병사의 비밀이라는 프로그램에는 잦은 음주와 불규칙한 생활로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등 갖가지 병에 시달리던 사람이 맨발 걷기 10년 만에 마라톤을 완주할 정도로 건강해진 사례도 소개되었습니다. 다른 한 명은 난소암과 류마티스로 농촌으로 귀농해서 매일 3년간 맨발 걷기를 실천하고 잘 걷지도 못하던 상태가 호전되어 이제는 세자매를 포함해 동네 사람들까지도 맨발 걷기 열풍이 불고 있던 사례도 소개되었습니다. 이외에도 맨발과 신발 운동의 비교, 고지혈증, 당뇨 환자 등이 맨발 걷기 4주 만에 수치가 호전되고 특히 NK세포 활성도가 30배 이상 좋아지는 등의 긍정적 효과를 설명하였습니다. 푸쿠어는 발바닥의 안쪽에 모여있는 근육을 말하는데 이 근육이 발달하면 장단지 근육과 함께 제1심장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맨발 걷기를 하고 빠르면 1에서 2주부터 혈압에 떨어지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발 전문가 프리아 파샤사라디는 맨발로 걸어다니는 것을 비추한다고 전했습니다. 인간이 신발이라는 것을 착용하기 시작한 것이 4만 년 전이라는 점과 맨발을 신발로 보호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신발은 구조적으로 안정감을 주고 편안함을 주며 날카로운 물질, 열이나 세균 등 외부 환경과 위협으로부터 발을 보호해준다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명백한데 왜 신발을 벗고 맨발로 걸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하면서 작은 피부 균열에도 진균, 바이러스, 세균이 들어가서 무좀, 사마귀, 농가진 등이 발생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또한 불규칙한 바닥을 주로 걷다 보면 발목을 삐어 오랜 기간 잘 걷지 못하는 사례도 많이 발생합니다. 여름에는 화상을 또 겨울에는 동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화상을 입을까 생각하겠지만 뜨거운 여름날 콘크리트 위를 걷는다면 화상도 가능합니다. 한여름에 뜨거운 철판은 계란을 프라이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YTN에서 위에서 언급한 여러 논문들을 비교하여 결론을 잘 정리한 듯합니다. 맨발 걷기는 발 건강과 환경 등이 안전하다는 전제하에서는 할만한 운동입니다. 그렇지만 맨발 걷기의 출발점에 해당하는 어싱 이론은 주류 과학자들이 인정하지 않는 이론이기 때문에 검증이 필요한 주장이라고 결론 맺고 있습니다. 맨발 걷기는 무조건 좋은 운동입니다. 모든 운동들에도 단점은 있게 마련입니다. 맨발이라는 특수성을 잘 이해하고 주의해야 하는 연령, 환자 그리고 환경, 맨발을 걸어야 하는 바닥의 상태, 온도 등을 잘 고려해서 지속적으로 한다면 그 어떤 운동보다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한번 시작해볼까요?